네, 오늘 시장에서 수상한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또 10개 종목의 주가 전망 그리고 투자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김영민 매니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극단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가셨잖아요. 모두 10개 종목 업을 외치고 갔는데 네, 그렇죠. 이제 그 무서운 성적표를 확인할 때입니다. 0%가 나올 수도 있어요. 보시죠. 그래도 7할은 나왔네요. 좀 저조했네요. 가장 저조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긴 해요. 80% 밑으로 나왔던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맞아요. 네. 오늘 좀 조심하셔야겠어요. 조금 극단적이었네요. 네, 70% 7개의 주가 전망을 마쳤고요. 오늘도 10개 다 도전해 보겠습니다. 보시죠. 2차 전지와 음식료, 해운, 그리고 제약바이오, 로봇 등이 올라왔습니다. 가장 궁금했던 또 인기 검색 상위에 올라온 종목 보시죠. LS 머티리얼즈 여전히 달리고 있어요. 오늘도 13% 넘게 네. 올랐고요. 하림, HMM, 페노션이 또 오늘 인기 검색 상위에 여기 LG전자, HL이 올라왔습니다. 오늘 그럼 첫 번째로 어떤 종목을 볼까요? 우리 이 종목 볼게요. 포털 사이트 댓글에 그런 말들이 많았습니다. 닭을 팔아서 해운을 샀다 이런 네. 식으로요. 근데 알고 보면은 하림이 원래 이제 페노션도 갖고 있었고 그렇죠. 해운 사업도 하고 있었는데 네. 이번에 HMM까지 안아가면서 재계 순위가 확 뛰어버렸습니다. 네. 이거 잘한 우선 협상인가요? 어때요? 사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 하림하고 지금 HMM 간의 어떤 인수 협상과 관련된 전망을 좀 말씀드렸었는데 네. 의외로 지금 하림이 막판에 엄청 강하게 상승을 했잖아요. 장 초반만 하더라도 좀 갭 띄우고 약간 이제 윗꼬리가 좀 달리면서 이제 조정이 좀 들어오는 모습이었는데 오히려 마지막에 매수세가 아주 강하게 움직이면서 주가가 상한가까지 이제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뭐 제가 보기엔 그래요. 어쨌든 방금 정연 아나운서께서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페노션을 이미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네. 이제 페노션을 인수할 때부터 사실 이제 육계 가공을 하는 기업으로 이제 하림이 출발을 하다 보니까 육계 가공을 할 때 사료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다 거의 수입을 해오다 보니까 운송비가 이제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우리가 해버리자. 이게 이제 김홍식 회장의 이제 결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페노션을 인수했고 이번에는 이제 HMM까지 이제 인수를 한 거예요. HMM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 국내 1등이고 페노션은 벌크선 국내 1등. HMM은 세계 시장에서는 한 8위 정도 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합병을 하면서 인수를 하면서 양사와의 어떤 시너지가 이제 기대된다. 뭐 이런 차원에서 하림이 이제 주가가 좀 급등한 게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이 좀 들고 또 한편으로 보면 지금 6조 4천억 정도가 이제 인수 가격으로 이제 제시된 가격이거든요. 네. 근데 HMM이 어제 종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한 12조 원 정도였어요. 그러면 지금 한국산업은행과 해양청이 이제 보유하고 해양진흥청이 이제 보유하고 있는 지분이 57%가 조금 넘었단 말이에요. 네. 그걸 어제 종가 기준으로 단순 계산해 보면 한 6조 8천억에서 7조 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보다 이제 조금 더 싸게 인수를 했으니까 어찌 보면 경영권 프리미엄을 전혀 주지 않고 이제 인수를 한 거예요. 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하림에 대한 이제 인수 우선 협상자로 이제 지정이 좀 된 게 우리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이제 보고 주가가 좀 강하게 상승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채팅방의 시청자분들이 네. 하림 야망 쩐다. 네. 라고 글 올려주셨는데 네. 그러니까 시너지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정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 네. 이게 정말 뭐 산술적으로 계산해 봤을 때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는 건지 또 승자의 저주 M&A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지금 예상보다 그럼 조금 낮은 가격, 저렴한 가격에 샀다고 하면은 네. 승자의 저주 M&A는 없는 건지. 네, 근데 이제 조금 네. 예상보다는 좀 낮은 가격에 샀다라고 하더라도 6조 4천억이면 네. 지금 하림그룹 전체적으로 현금성 자산을 한 10조 원 정도 들고 있다라고 해요. 그거에 지금 6조 4천억을 지금 배팅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자본 조달 없이 이제 그 어찌 보면 인수 대금을 이제 마련하는 것 자체가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 있고 그리고 오늘 페노션 주가가 오히려 조금 떨어졌잖아요. 급락했어요. 네, 페노션이 이제 떨어지는 이유가 페노션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또 매각해가지고 이걸 이제 또 어찌 보면 쥐어 짜내야 되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페노션이 이제 버는 현금 흐름을 일부 이제 HMM 인수하기 위해서 좀 희생해야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이제 HMM보다는 오늘 페노션의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분명히 또 이런
굵직굵직한 M&A는 분명히 이제 승자의 저주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합병에 대한 이제 시너지가 당장 가셔야 되는 건 아니지만 돈은 이제 어찌 보면은 빨리빨리 이제 지출을 해야 되는 이런 현금 흐름에 있어서의 이제 문제가 대두가 될 수 있는 거죠. 지금은 어찌 보면 미국 경기를 포함해가지고 세계 경기가 내년에도 좀 연착륙할 수 있다라는 이제 기대감이 반영이 되지만 이렇게 어마어마한 자금 지출을 해가지고 배팅을 했는데 만약에 경기가 침체가 오고 해운업 업황이 안 좋아진다 이러면은 상당히 이제 좀 문제가 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합병의 시너지에 대한 부분은 시간을 분명히 조금 두고 우리가 이제 좀 고려를 해봐야 될 만한 이슈가 아닐까. 그래서 어쨌든 뭐 통큰 배팅을 했다. 지금 동원그룹하고 맞아요. 지금 하림하고 어쨌든 둘이 붙어가지고 싸워 이겼다라는 평가가 오늘은 좀 우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하림 주가는 상당히 좀 강하게 반응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브리지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일단 매수가액은 예상보다 낮았다, 그러니까 인수가액은 낮았다 네. 하더라도 이 돈을 어디서 구해내느냐 그렇죠. 그런 승자의 저주에 또 빠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페노션이 10%의 급락을 보였다라는 점 염두에 두시고요. 그럼 과연 내 시장에서는 이 하림의 호재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하림과 H&M 둘 다 업앤다운 의견 주실 수 있어요? 네. 둘 다 다운 의견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 제가 네. 조금 극단적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반면교사 삼아서 오늘은 조금 보수적으로 할인도 저는 좀 단발성인데 기대감이 오늘 주가에 워낙 좀 강하게 반영이 좀 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육계 가공 기업이면서도 기존의 해운업을 이제 잘 배팅을 해가지고 페노션을 배팅을 했을 때가 정말 이제 기가 막힌 타이밍이었던 것 같아요. 페노션도 상대적으로 되게 좀 싸게 인수를 했는데 그 다음부터 영업이익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급증을 했었거든요. 아마 우리 투자자분들은 그런 식의 이제 기대감을 또 H&M도 역시나 배팅을 하고 난 이후에 실적 뭐 성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반영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주가는 이미 그 기대감을 오늘 뭐 할인이 30% 정도 이제 급등을 했다면 충분히 반영을 좀 시켜놓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일단은 우리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신규 접근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다운 의견 드리고 네. H&M도 뭐 비슷한 관점이에요. 뭐 지금 당장 해운업이 막 돈을 벌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이제 주가가 좀 상승한 건 분명히 이제 이 인수합병에 대한 이제 재료가 반영이 된 거기 때문에 이틀 동안 어느 정도 이제 가격 반영이 좀 된 상황에서 내일은 오히려 좀 페노션이 또 기술적인 반등을 하고 H&M이 조금 또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H&M도 죄송하지만 다운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림과 H&M 둘 다 다운이고 우리 영민 매니저님은 네. 그러니까 주마다 좀 바뀌시는 것 같아요. 하루 극단적이었다가 하루 네. 갑자기 또 위축되고. 그만큼 시장 트렌드가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네. 이게 게으르면 안 돼요. 시장 트렌드에 항상 좀 민감하게.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올업을 드렸던 것도 네. 종목에 대한 의견이기도 하지만 시장이 더 간다 쪽에 제가 이제 베팅을 한 거였거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코스닥 시장 너무 잘 가고 있잖아요. 네네네. 네, 그런 부분에서 좀 평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하림까지 알아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수상한 종목은 H&M 볼게요. 오늘도 11% 넘는 급등 보였고 몇 주 전에 계속 이제 김영민 네. 매니저가 제약바이오 안에서 셀트리온과 H&M 움직임이 좀 심상치 않다라는 걸 몇 번 언급을 맞습니다. 했어요. 네. 가파르게 52주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H&M 무엇 때문에 오르는 겁니까? 주가가 이게 왜 올라가는지를 일단 가장 먼저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임상 뭐 신약 개발에 성공을 한 것도 아니고 특별히 올라갈 만한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워낙 지금 강하게 지난주 후반부터 원체 강하게 지금 주가가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맞아요. 시가총액이 지금 6조 원을 돌파를 했고 HLB만 6조 원이지 HLB 관계사들이 되게 많잖아요. HLB 생명과학을 포함해가지고 상장되어 있는 관계사들이 한 5개 됐는데 그 기업들 시총 포함하면 지금 시총이 아주 크게 지금 불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첫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저는 수급적인 이슈가 가장 좀 강한 것 같아요. 일단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에 왠지 모르게 외국인과 기관들이 계속 매집하고 있다는 걸 제가 11월 말부터 여러분들께 강조를 좀 해드렸었는데 네. 아니나 다를까 12월 들어서면서부터 이 숏스키즈가 강하게 좀 붙어주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완전히 이제 박스권 상단을 뚫고 발산을 해버렸고 이 양도세 대주주 요건과 관련돼서 아직까지 뭐 내일 발표를 한다 만다 아직 얘기들은 많은 것 같은데 어쨌든 다음 주 화요일 26일이 이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라는 걸 감안하면 이 시행령 개정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 의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번 주 중에는 어느 정도 이제 적어도 이제 가이드라인 정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아마 이 공매도 금지와 관련된 이슈 그리고 이제 양도세, 대주주 요건과 관련된 이슈가 이런 HLB라든지 셀트리온 그룹주들 이런 종목들한테는 분명히 수급적인 이제 좀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어줬다. 요게 일단 저는 첫 번째인 것 같은데 시장이 지금 크게 주목을 하지 않았던 것 중에 HLB 본업에 대한 내용들이 있어요. 저는 네. 계속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데 HLB는 어쨌든 신약 개발하는 기업이거든요. 리보세라닙이라고 하는 표적 항암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던 기업이었어요. 이미 중국 쪽에서는 상용화가 진행돼가지고 매출액도 지금 꾸준하게 나오고 있고 항서제약하고 지금 계속 코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난 10월 달에 이제 유럽 ESMO에서 임상 3상 간암 적응증에 대한 이 리보세라닙과 캄렐리주마브의 병용 투여 결과가 공개가 됐는데 반응이 상당히 좋았어요. 그래서 현지에서도 아주 좀 뜨거운 반응이 좀 있었고 실은 HLB가 지난 금요일 날은 좀 악재가 있었거든요. 이게 국내에서 진행하고 있는 일부 적응증에 대한 임상을 자진해서 철회하는 악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자진해서 철회한 것도 제가 보기에는 이제 글로벌 임상 3상에 오히려 간암 임상에 좀 집중하기 위한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이제 국내 임상은 이제 자진 철회를 한 거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이 리보세라닙을 폐암 적응증으로 확장을 해가지고 최근에 또 스위스에서는 유럽 인제 면역 항암 학회가 끝났어요. 그때 이제 공개된 내용 중에 이 비소세포 폐암, 유한양행이 이 비소세포 폐암 1차 치료제 개발을 했잖아요. 레이저티님. 근데 이 리보세라닙도 이 비소세포 폐암에 이 캄렐리주마브하고 병용 투여를 했을 때 상당한 임상의 이제 성과가 있다라고 이제 보고가 좀 되면서 오히려 주가가 어제부터 더 탄력적으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수급적인 이슈에다가 분명히 이런 임상과 관련된 가장 핵심적인 이제 이슈들이 긍정적인 이제 결과들을 계속 내놓고 있는 상황이어서 HLB 주가가 아주 강하게 지금 탄력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요즘 시장에서 수급 논리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 많기 때문에 HLB도 그 수급의 덕을 보면서 주가가 올랐고 그리고 김영민 매니저는 그 안에서도 본업을 나는 주목하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할지 이 업앤다운이 좀 궁금해지는데 좀 단기랑 중기 볼 수 있습니까? 네, 단기, 중기 뭐 저는 다 업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고 네. 주가가 일단 최근에 시장 흐름을 보면은 가는 종목들이 워낙 수급 쏠림이 좀 심해요. 그렇죠. 에코프로 뭐 머티라든지 최근에 이제 또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그다음에 최근에 신규 상장된 뭐 LS 머티리얼즈 이런 종목들 보면은 수급이 한번 몰리기 시작하면 웬만해서는 쉽게 좀 꺾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기업들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모든 제약바이오 기업을 다 통틀어 봐도 수급적으로는 가장 좀 강한 매수세가 지금 HLB 쪽에 붙어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뭐 일시적인 눌림목은 있을 수 있겠으나 충분히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하고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아침에도 장이 개장하기 전에 HLB 리뷰를 해드리면서 이미 이제 상단을 지금 뚫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사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네. 그리고 어제 오늘 이틀 동안 20% 넘게 또 오른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도 최소한 20, 30% 정도는 충분히 더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단기, 중기 의견 다 업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왠지 오늘 베스트 종목 HLB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싹 드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앞서 저희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오늘 큐리언트도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앞두고 기대감이 좀 상한가에 간 것 같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그 컨퍼런스를 기대하면서 몇몇 바이오주가 반응한다라는 건 내년에는 올해와는 좀 다르게 제약바이오가 움직일 만한 그런 진작이 나타나는 건지 김영민 매니저 여기선 사실 뭐 기대주 잘 이야기 안 하시는데 제약바이오에서도 좀 기대주를 좀 선별해 본다면요. 네, 방금 전에 언급된 이제 큐리언트도 사실 면역 항암제 쪽에서는 상당한 기술력을 이제 갖고 있는 기업이었어요. 근데 워낙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제 참여한다 이런 얘기들 나오기 시작하면서 단기 모멘텀이 좀 부각되고 있는데 일단 JP모건 컨퍼런스를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때 좀 구분을 해서 보실 필요가 있는 게 공식적으로 초청받은 기업들, 우리나라로 따지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셀트리온 같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메인 트랙이라든지 아시아 트랙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발표를 하는 기업들과 내 돈 내고 그냥 내가 참여하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큐리언트도 이제 큐리언트도 그런 케이스예요. 참여를 하는 목적은 빅파마들하고 이제 1대1 미팅이라든지 1대 다 미팅을 계속 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파이프라인들을 이제 개발하고 있다라는 걸 쉽게 얘기해서 세일즈하기 위한 거거든요. JP모건 컨퍼런스, 헬스케어 컨퍼런스 같은 경우 이거는 학회 성격이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박람회예요. 내가 어떤 이제 신약들을 개발하고 있고 우리가 어떤 바이오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건지를 많이 알려놓고 그게 이제 추후에 기술 이전이라는 이제 결과물로 성과가 이제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2020년 이후에 코로나19 이제 팬데믹 상황에서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자체도 규모도 많이 축소되고 오프라인 이제 미팅 자체가 많이 없었단 말이에요. 올해부터 이제 올해 2023년 1월 달에 본격적인 오프라인 미팅이 이제 재개되고 우리나라 이제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상당한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한올 바이오파마라든지 유한양행 이런 기업들이. 그래서 아마 내년 1월 달에 열리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때는 우리 기업들의 위상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리고 12월 1월 달에 빅딜에 대한 이제 가능성들이 여전히 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참여하는 기업들과 뭐 1대1 미팅을 하는 그런 기업들, GI 이노베이션이라든지 ABL 바이오라든지 이런 기업들을 좀 주목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는 더 또 사이즈가 커지니까 네.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HLB는 단기도 중기도 업 의견 드렸고요. 이어서 세 번째 수상한 종목 보시죠. LG전자입니다. 2.29% 상승 마감. 반면에 LG디스플레이, 유증하고 관계가 엮여있는 LG디스플레이는 오늘 하락 마감했어요. 맞습니다. 요거 유상증자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됩니까? 일단 LG 디스플레이는 조 단위 이상의 유증을 했잖아요. 네. 주가는 뭐 조정을 좀 받는 게 어찌 보면 좀 당연하다. 다만 이제 이미 여러 이제 루트를 통해서 LG 디스플레이가 유증을 할지도 모른다라는 이제 악재는 충분히 이제 주가에 좀 반영이 좀 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적자가 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이제 분명히 좀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주주 배정이 이제 유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LG전자도 유증에 참여한 게 저는 오히려 악재라고 봐요. 다만 LG전자 주가는 기술적인 반등이 좀 들어왔잖아요. 그거는 네. 이제 이미 유증이 이제 발표가 된 상황에서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악재가 선반영돼서 먼저 이제 반등이 좀 들어오는 거고 오늘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악재가 공개되고 난 이후에 주가에 이제 반영시키는 좀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LG 디스플레이의 하락은 어느 정도 유상증자 악재는 주가에 반영됐다라고 했으니 여기서는 다시 사봐도 되는 거예요? 더 크게 밀릴 것 같지는 않은데 굳이 지금 시장 분위기가 좋잖아요. 네. 굳이 LG 디스플레이를 사실 필요가 있을까? 만약에 나는 정말로 이 디스플레이 업계 OLED 이제 디스플레이 시대가 이제 오고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좀 강하고 이런 긍정적인 모멘텀을 주목해서 투자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유증 일정이 다 끝나고 난 이후에 주금 납입하고 신규 상장주, 신주 상장이 다 끝나고 난 이후에 접근을 하셔도 저는 늦지 않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물론 중간중간에 뭐 LG전자도 마찬가지고 LG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고 뭐 기술적인 반등 정도에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최근의 시장 트렌드를 감안하면 LG 디스플레이나 LG전자보다는 오히려 뭐 반도체 종목이라든지 최근에 이제 바닥권에 올라오고 있는 낙폭 가대 종목들 중에서도 좀 트렌드하고 좀 같이 어울릴 수 있을 만한 그런 대안이 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많이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뭐 LG전자나 LG 디스플레이는 지금 당장 뭐 매수 접근하는 거는 조금 시기상조다 이렇게 평가를 좀 해보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추가적인 뭐 급락이라던가 많이 밀리진 않겠지만 그래도 네.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기 때문에 굳이라고 해서 투자는 좀 보류하자라고 했고 네. LG전자도 오히려 유상증자에 참여한 게 악재다. 반면 네. 오늘은 그냥 기술적인 반등이다라고 했는데 저는 여기서 좀 개인적으로 다른 게 네. LG전자가 네. LG전자가 네. 지금 가전이 많이 힘들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4분기 실적도 안 좋을 거라는 건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지금 4분기 실적보다는 내년이 중요하고 맞습니다. 내년은 그래도 올해보다는 가전에 좀 교체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하면 또 온디바이스 AI도 있고 그렇죠. 여기서 삼성전자를 사는 건 좀 늦은 것 같고 네. LG전자를 한번 내년 한번 1년 동안 버텨보겠다라는 네. 생각이 좀 있는데.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 네. LG전자 주가를 들어올리는 이제 상승 모멘텀은 전장? 가전 쪽보다는 네. 그렇죠. 전장 쪽 이슈가 훨씬 더 강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방금 정현 아나운서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제 가전 제품을 만들다 보니까 이제 온 디바이스 AI라든지 이런 이슈가 있을 수도 있는데 온 디바이스 LG전자가 자체적인 생성형 AI를 만들어 가지고 탑재를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은 우리가 지금 삼성이 갤럭시 스마트폰 만들어 가지고 구글에다가 안드로이드 소프트웨어 쓰는 거 돈 매번 대당 이제 수수료를 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네. LG전자도 비슷한 개념이 되거든요. 그럼 결국은 LG전자는 그냥 하드웨어를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가전제품이 조금 더 팔린다라고 해서 LG전자가 높은 프리미엄을 받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LG전자가 프리미엄을 정당화받기 위해서는 전장 쪽에 이제 본격적인 어떤 실적 턴어라운드가 이제 나와줘야 되는데 어쨌든 올해
상당히 괄목할 만한 뭐 수주 잔고 지금 100조 원 넘어가고 있잖아요. 뭐 그런 식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전장 쪽도 분명히 이제 실적이 퀀텀 점프를 한번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LG 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왜 LG 디스플레이의 유증에 참여한 게 악재다라고 말씀드렸냐면 이게 결국은 본인들의 성장 동력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어요. 물론 LG 디스플레이가 만드는 OLED 디스플레이가 전장 쪽에 이제 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쪽으로 연결시켜 본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이제 시너지를 고려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결국 핵심은 LG전자는 이제 전장 쪽이다.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 전장 쪽의 실적 턴어라운드가 이제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희 아빠가 요즘 정현아 제발 우량주 좀 해라. 그래서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놓친 것 같아서 LG전자 보려고 했는데 네. 저를 말렸습니다. 그럼 다운입니까? 네, LG전자도 다운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 다운 맞아요? 네, 다운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다운 의견으로 정리해 보겠고요. 마지막으로 수상한 종목 한번 볼게요. 10위에는 코어라인 소프트입니다. 13% 넘게 올랐는데 요게 좀 새내기주인가요? 맞아요. 상장된 지 이제 얼마 안 됐고 네. 또 아무래도 의료 AI, 의료 영상 진단 네. 이런 거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올해 또 주가가 정말 눈에 띄게 이제 10배거 이상으로 이제 급등했던 종목 중에 루닛이라는 종목이 있잖아요. 그리고 루닛과 같이 움직였던 종목이 JLK라든지 뷰노라든지 딥노이드 이런 종목들이었기 때문에 최근에 AI와 관련된 이슈가 워낙 이제 반복적으로 시장에 상당히 좀 강한 트렌드가 형성이 좀 되다 보니까 루닛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이제 조정을 좀 마무리하고 바닥권에서 이제 기술적인 반등 시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코어라인 소프트도 같이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또 하나는 아까 전에도 언급드렸다시피 최근에 그냥 업종과 상관없이 이 신규 상장 종목들이 하나의 그냥 좀 테마가 된 것 같아요. 네. 워낙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우 이 종목 해도 잘 안 되고 저 종목 해도 잘 안 되고 이러니까 그냥 무조건 새내기주 하면은 에코프로 머티처럼 급등하더라. 그리고 실제로 최근에 좀 종목들의 흐름이 좀 그랬어요. 맞아요. 블루엠텍을 제외하고는 상장된 종목들 주가가 워낙 강하게 뻗어나가는 종목들이 에코프로 머티, LS 머티리얼즈 어마어마하게 올랐잖아요. 그 다음에 뭐 두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고 상장된 지 뭐 1개월에서 3개월 그 안에 이제 주가가 이제 형성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새내기주라는 타이틀을 힘에 또 그 등에 업고 약간 이제 테마성 수급이 이제 좀 붙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은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들이 아주 강하진 않았거든요. 맞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코어라인 소프트가 가장 좀 세게 반등이 좀 들어온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종목도 약간 새내기주 버프, 네. 수급 버프를 받은 것 네. 같은데요. 내일장에서는 추가 상승 가능할지 또 새내기주 안에서도 정말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종목일 수도 있잖아요. 코어라인 소프트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업 의견 드리도록 하고 기술적인 흐름 자체가 워낙 지금 이 코어라인 소프트가 오늘 주가가 양봉을 강하게 좀 뽑아내면서 전고점 이제 박스권 상단을 살짝 좀 뚫어놨거든요. 그래서 상장되고 나서 이제 최고가 근처까지 매물 저항이 아직 크게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버행 이슈가 이제 부각되기 전까지 단발성 이제 수급이 강하게 좀 붙어주면서 주가가 탄력적인 상승을 충분히 좀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 보면 뭐 루닛 그다음에 뷰노. JLK, 뷰노 이런 기업들이 대부분 다 고평가인 건 분명해요. 제가 이 부분도 워낙 여러분들께 많이 강조를 좀 해드렸었는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고평가인데 사실 이런 기업들의 가치를 평가할 때는 이 피어 그룹, 동종의 비슷한 기업들끼리 가치 평가를 따져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성장주들은 뭐 내년, 내후년 혹은 뭐 2027년, 2030년을 내다보고 밸류에이션을 지금 해버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다른 업종하고 비교했을 때는 이치에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같은 업종 안에서 지금 루닛이라든지 뷰노 이런 기업들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는 아직도 조금은 상대적인 저평가 매력이 좀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뭐 업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전체 10가지 종목의 업앤다운 의견 보시죠. 정리를 해보자면요. 오늘은 5대5로 딱 나뉘어졌습니다. LS 머티리얼즈 하림, HMM, 에코프로머티, LG전자 다운이고요. 이 중에서 오늘의 베스트 종목은요? 예상하셨다시피 HLB. 네, 오늘은 네. 조금 보수적인 의견을 좀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 보면 다운 의견을 드렸던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 주가가 지나치게 좀 강하게 급등을 해서 물론 시세는 더 붙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접근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는 종목을 위주로 다운 의견을 좀 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HLB가 가장 세게 올라온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또 반박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본업의 내용이 워낙 지금 탄탄하고 그리고 소치퀴즈라든지 연말에 이 수급 이슈가 제약바이오 기업 중에서는 거의 탑픽이거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지금 거래 정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HLB가 코스닥 시장에서는 압도적인 지금 시총 1등 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관 외국인들의 아주 강한 매수세가 연말까지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셀트리온의 어떤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종목으로 HLB를 오늘 베스트 종목으로 한번 선정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 목표가는요? 가격 전략은 사실 이제 뭐 저는 내일 시초가에 바로 사셔도 된다라고 보여지는데 만약에 조정이 조금 들어오면은 네. 5,000원대까지 눌림목이 조금 들어오면 그때에 접근을 좀 해보시면 45,000원 정도 때까지 눌림목이 만약에 좀 들어오면 훨씬 좀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고 목표가는 6만 원 정도 보시고요. 손절가는 37,000원 정도로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베스트 종목은 HLB였고요. 김영민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